우리 국어 나책, 교과서 국어 나책 208쪽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공부하게 될 단원의 이름은 내용을 추론해요입니다. 이 밑에 써 있는 걸 읽어보면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 보라고 하네요. 자, 추론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앞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야기를 뭔가 듣거나 읽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추론. 여러분 추리 게임이라는 말 들은 적 있죠? 추리랑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추론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숨은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교과서 속 장면을 봅시다. 208쪽과 209쪽을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교실에서 상길이랑 반 친구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승이라는 학생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길이 있어? 자,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다른 친구들의 말풍선, 자, 속마음이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면 아, 쟤는 상길이 친구구나 라고 규진이는 짐작을 했어요. 또 수진이는 이렇게 짐작했어요. 저번에도 상길이 찾아오더니 둘이 친한가 보네. 서연이는 상길이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상길이 불러달라는 거구나. 상길이 찾나 보네. 자, 분명히 이 옆반 친구 민승이라는 애는 상길이 있어? 라고 말했는데 더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이 이 민승이라는 애가 상길이랑 어떤 관계인지 앞으로 상길이를 불러달라고 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한 말 중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 숨은 의미, 그 사람의 속마음을 짐작하는 걸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대화의 상황도 있고 이야기글도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210쪽으로 와주세요.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짐작하기 210쪽. 자, 210쪽에 보면 광고를 보라고 하고 있죠. 잠깐 우리 영상으로 넘어가서 광고를 보러 다녀올 건데요. 이 광고의 제목은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일까? 이미 하나라는 건 또 무슨 말일까? 한번 이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광고의 내용을 보러 갑시다. 광고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저는 초등교사 김선경입니다. 저는 봉사단 방은화입니다. 저는 한의사 정일경입니다. 어머,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에 살짝 끊겼는데 그럼 다시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시선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저는 초등교사 김선경입니다. 저는 봉사단 방은화입니다. 저는 한의사 정일경입니다. 어머,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익 광고 영상을 봤습니다.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교과서 210쪽을 보면 자, 우리가 방금 본 광고의 장면들이 요렇게 교과서에 사진으로 실려 있었죠. 밑에 있는 물음에 답을 하면서 이 광고의 내용을 돌아봅시다.
자, 영상 광고에 나온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위에 이 여자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죠. 요 밑에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한의사. 그 위에 있는 이 국을 떠주고 계신 이분은 봉사단.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 담소를 나누고 있네요. 여기 써봅시다.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 봉사단 단원, 또 한의사. 이렇게 세 분이 광고에 등장하셨죠. 자, 이 영상에 나온 이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여기 일단 써볼게요. 모두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교과서에 적어본 뒤에 우리 대화를 나눠봅시다. 잘 적어봤나요, 여러분? 그럼 위에 사진들을 보면서 광고의 내용을 돌아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봤던 장면에는 오른쪽 부분이 흐리게 처리가 돼서 누가 있는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시선을 조금 넓혀주세요 하는 말과 동시에 이 오른쪽에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왔어요? 아이들에게 교과서로 가르치고 계시던 이분은 선생님이었고, 잘 보면 오른쪽에 글씨가 보이죠. 2006년 8월 탈북. 자, 탈북은 무슨 뜻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 거죠. 그 밑에는 어떤 분? 급식 봉사를 하고 계신 봉사단 단원이신데 2007년 8월 탈북. 이분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죠. 여기 왼쪽에 이 아저씨는 어떤 분? 1999년 10월에 탈북한 한의사.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이 장면. 겉으로는 이분이 북한 출신인지 원래부터 남한에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평범해 보이는 선생님, 평범해 보이는 봉사단 단원, 평범해 보이는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탈북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먹고 놀고 만나고 하는 그 수많은 길거리의 사람들 중에서도 탈북민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광고는 기업에서 만든 광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임지원 선생님,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까 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거는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동네 아파트 주민, 우리 신도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신도초등학교 학생들의 가족, 친척,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미 하나라는 건 왠지 사람들이 그전에는 우리는 하나야 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만든 것 같지 않나요?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자, 우리는 이미 하나. 원래는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기 위해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나눠서 살지 맙시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211쪽으로 가면요. 선영이라는 학생이 방금 이 광고의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선영이가 어떻게 생각을 떠올렸는지 볼게요. 말풍선. 우리 주변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의라는 뜻이구나. 자, 선영이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영상의 제목이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 남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까지 모두 원래 우리 민족이니까 하나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선영이가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어떻게 광고의 제목, 뜻을 파악했는지 선영이의 생각 주머니들을 보면 첫 번째,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라워.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하는 말이죠. 북한 이탈 주민 여러분, 혹시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본 적이 있나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북한은 엄연히 우리나라랑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벗어나서 남한, 우리나라로 오려면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고 몰래 어렵게 넘어와야 합니다. 넘어오다가 걸리면은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쵸? 그런데 낯선 곳, 북한 사람들은 평생 자기 나라 북한에서만 살다가 다른 나라로 오면 아무것도 적응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도 잘 적응해서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점이 놀랍다고 선영이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모두 즐겁게 자기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아까 뭐 선생님도 계셨고 봉사자도 있었고 한의사도 있었는데 이런 직업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시겠죠. 이렇게 잘 즐겁게 자기 일을 하면서 적응해서 사시는 모습이 놀라워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선영이가 생각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런 분들이 모두 우리 민족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도록 광고를 만든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보기에서 선영이가 쓴 방법을 두 가지 봅시다.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여기에 알맞은 것을 적어볼게요. 자, 둘 중에서 자기 경험을 떠올린 거는 어느 쪽인가요? 자, 왼쪽에 보면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선영이는 예전에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해를 한 거죠.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겨우겨우 힘들게 넘어왔는데, 넘어오면 사실 누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야 돼요, 집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도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랍다. 자기는 여행을 잠깐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아예 다른 낯선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게 놀랍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 옮겨 적어볼게요.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방법을 써서 광고의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름을 잘못 말했네요. 선영이가 아니라 신영이네요. 신영아, 미안.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이 광고의 내용을 이해했대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모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행동, 광고에 나온 이 직업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모두 적응을 하셔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멋지게 살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잘 힘들게 적응해서 그럼에도 멋지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겠구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광고구나 라고 신영이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겁니다. 여기 적어 볼게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여기까지 일단 천천히 적어 봅시다. 잘 적어 봤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신영이라는 학생도 여러분처럼 방금 그 광고를 받고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이 제목이 과연 뭘 뜻할까 궁금해서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두 가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경험 떠올리기. 저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나는 다른 나라에 잠깐 갔을 때도 힘들었는데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적응하느라 힘드셨겠구나. 또 두 번째는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그런데 북한에서 오셨는데 저렇게 직업을 갖고 또 자기 직업을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네. 멋지다. 라고 자기 경험도 떠올려보고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바탕으로 이 광고는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리고 적응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을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지 않고 존경하면서 또 호용하면서 멋지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야겠다라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갖도록 만든 광고구나 라고 신영이가 추론을 했습니다. 자, 아까 단원 제목에서 추론이 있었죠. 추론이 뭐라고 했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짐작하는 것.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하는 것이 추론이었습니다. 신영이는 광고에서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라는 제목이 이러이런 뜻이에요 라고 광고에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해줬는데 자기 나름대로 경험도 떠올려보고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도 확인해 봄으로써 스스로 광고의 제목을 추론했어요. 자, 추론이 무엇인지 밑에 있는 이 초록색 박스들을 읽어보면서 추론의 정확한 뜻을 알아봅시다. 자, 추론이 뭐래요?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미 봤던 그림을 통해서 아까 우리 처음 단원 시작할 때 봤던 그림에서 이름이 뭐였죠? 승길이었나? 상길이었군요. 자, 상길이한테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길이 있어? 상길이 친구가 한 말과 밝은 표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이 친구가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론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상길이를 찾는 걸 보니까 쟤는 상길이 친구일 거야. 그것도 친한 친구일 거야. 아마 쟤는 상길이를 만나러 우리 반에 왔을 거야. 좀 있으면 상길이를 불러달라고 할 거야. 라고 얘가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자기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민승이가 한 말, 상길이 있어라는 말을 했어 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이 친구가 곧 상길이를 불러달라고 할 거라는 것을 추론하였죠. 자, 추론이 뭔지 이해가 가나요? 이미 아는 정보. 자, 상길이 있어? 라는 말을 근거로 다른 판단. 상길이를 불러달라는 뜻이구나. 좀 있으면 상길이한테 인사하겠네? 라고 새로운 판단을 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추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통합지원 2반에 예를 들어 민지가 왔는데, 우리 민지 여기 있어요. 민지가 왔는데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진이가 이렇게 있고 옆에 용주가 있었어요. 이름도 써줄게요. 저 민지가 교실에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 여진이가 여기 있고 용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진이가 말을 한 거죠.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고 있고, 용주는 아 이런 소리 내면서 머리를 막 문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민지가 딱 왔는데 둘이 이러고 있어. 여진이가 야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근데 용주는 아 이러면서 막 머리를 문지르고 있어. 자, 그럼 민지는 어떻게 이 상황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용주가 머리 어디 박았나 보네. 머리에 뭐 맞았나 보네. 그래서 여진이가 타박하고 있구나.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어떤 거? 여진이의 말과 용주의 행동을 통해서 민지가 아, 용주가 어디 머리 다쳤나 보구나 라는 상황을 추론하는 그런 예시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시 더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민지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집 문을 열고 민지가 들어왔는데 엄마랑 어머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죄송합니다. 엄마랑 민지 동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민지 동생의 이마를 이렇게 짚으시면서 체온계를 재고 계신 거예요. 체온계로 열을. 자, 이 모습을 본 민지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민지 엄마가 민지 동생 열 재주시는 걸 보고 내 동생 아픈가? 내 동생이 열이 나나 보다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요? 체온계를 들고 있는 엄마의 행동, 그리고 어떤 정보? 체온계는 열을 재는 도구라는 정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아, 동생 열이 나나 보네 라고 새로운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체온계는 열을 잴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 그리고 엄마가 동생의 이마를 이렇게 짚고 체온을 재주시는 행동을 통해서 체온계로 이 열 재는 거는 열이 났을 때 하는 행동인데 아, 동생이 열이 나나 봐, 아픈가 봐 라고 추론한 거죠. 자, 다시 추론은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새로운 판단,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글자로 뭐라고요? 추론. 그쵸? 자, 그리고 왼쪽도 한번 볼게요. 단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 단서란 말은 들어보지 않았어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나오는데, 특히 추리 게임, 뭐 방탈출, TV 프로그램에도 추리 게임, 크라임씬, 대탈출 이런 프로그램 선생님이 재밌게 봤는데 뭔가 문제를, 사건을 해결할 때 그 바탕이 되는 정보 같은 것들을 모두 단서라고 하죠. 단서를 잡았어 라고 하면 이제 왠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서를 못 찾았어 하면 아직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죠. 단서란 말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단어의 뜻만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단원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쵸? 계속 이번 단원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단서라는 말, 추론이라는 말이 아주 익숙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1쪽에 우리가 이미 했던 활동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를 보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자, 왼쪽 어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이 생각보다 많은가 봐.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우리는 새롭게 추론해 봅시다. 우리
여학생 선생님은 여자니까 여기 여학생 말풍선에 한번 넣어 볼게요. 선생님은 어떤 거를 추론을 하려고 했냐면 생각보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다는 것. 북한 이탈 주민이 이런 직업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의 편견이었다는 것.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 적어 볼게요. 북한 이탈 주민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라고 적어볼게요. 북한 이탈 주민이 여러 가지 직업이 뭐야?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라고 선생님이 추론한 거를 적어봤어요. 왜요? 광고에서 보여지는 직업만 해도 선생님 한의사 봉사단이었고 광고 마지막에 미용사 헤어 디자이너 분도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식탁에 둘러앉은 할머니, 어린이, 아주머니, 아저씨도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여기에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몰랐던 거구나 라고 추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풍선에 옮겨서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또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요. 자, 위에 광고 그 장면을 보면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둘러싸서 웃으면서 지내고 있죠. 자, 우리가 만약에 북한 이탈 주민을 차별하고 뭐야 저 사람 북한에서 왔대 무섭다 이런 식으로 차갑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왠지 광고의 앞부분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넓혀주세요 하면서 이 흐리던 부분이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걸로 봐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무시하고 피하기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더 행복해지겠구나. 이 광고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풍선에 이렇게 하나 더 적어보려고 해요.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 북한 이탈 주민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잘 몰랐을 때는 화면이 한쪽이 흐리고 보이지 않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순간 깨끗해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그런 광고를 보면서 서로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적어 봤나요? 자, 여기까지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211쪽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학교에 와서는 여기 212쪽과 213쪽의 그림을 보면서 추론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미리 살짝 보면 여기에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고양이랑 병아리랑 닭이랑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아저씨가 이 곰방대로 고양이를 혼내고 있고 옆에 아주머니 놀라고 있고 한 그림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익광고 영상 보고 210쪽과 211쪽을 공부해 보았는데 혹시 내가 여기 적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것이 있다거나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거나 집중을 하지 않았다거나 한 부분은 영상을 앞으로 다시 건너뛰어서 꼼꼼히 복습을 하고 통합지원 2반의 교과서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문자로, 전화로, 또 클래스팅 등등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